안녕하세요. 윈도우 드라이버 퍼징 프레임워크 개발 이야기로 발표할 권현경, 조남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BOB에서 팀원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팀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발표를 진행할 발표자는 조남준, 권현경입니다. 본격적으로 윈도우 드라이버 퍼징 프레임워크 개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드라이버 퍼징을 위해 해결한 문제를 한 단계씩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일상생활에서 드라이버를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설치되는 그래픽 드라이버와 같은 장치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백신도 드라이버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운영체제 사용자라면 다양한 여러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드라이버는 커널에서 동작하면서 운영체제와 장치의 통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저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드라이버의 요청을 전송하고 드라이버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통신하게 됩니다. 이때 드라이버는 커널단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버의 취약점은 운영체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약점은 지속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CV 마이터를 기준으로 2019년에 244건, 2020년에 198건, 2021년 6월 기준 92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드라이버 취약점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취약점이 발생할까요? 첫째로 대부분의 드라이버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윈도우에서 관리하지 않고 서드파티 벤더사들이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드라이버 개발 시에 오픈소스 드라이버 코드를 검증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중 드라이버를 분석해 본 결과 오픈소스 코드와 거의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흰 바탕의 코드는 오픈소스 코드이고 오른쪽의 검은 바탕의 코드는 실제 상용 드라이버의 코드입니다. 거의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점의 지속적인 발생을 줄이려면 개발 시에 취약점 검증, 자동화 과정, 즉 퍼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퍼징해야 할까요? 어떤 부분을 퍼징해야 하는지 알려면 드라이버의 어느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택 벡터를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본 드라이버의 동작 과정을 다시 봅시다. 대부분의 드라이버 취약점은 드라이버의 통신 인터페이스, I/O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합니다. 통신 인터페이스는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으로 공격자는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하거나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악의적인 데이터를 전송하여 드라이버의 통신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버의 통신 인터페이스에서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여 실드 값을 만들어낸 실드 값을 이용해서 퍼징을 수행함으로써 자동으로 취약점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저희 팀은 전부 자동화하여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프레임워크가 크로놀입니다. 크로놀은 드라이버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퍼징을 위해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ireg을 통해 드라이버를 분석하여 어택 벡터인 통신 인터페이스를 복구합니다. 둘째로 irCap을 통해 실제 유저모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라이버로 전달한 데이터를 캡처해서 더욱 유효한 시드 값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드 값과 복구한 통신 인터페이스에 기반하여 드라이버로 전달되는 데이터를 생성하면 드라이버가 처리하는 루틴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유효한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된 데이터가 드라이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코드 패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변형하고 데이터를 드라이버로 전송하여 취약점을 찾아내는 퍼저가 바로 IRPT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각의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 작동 분석을 위해 개발된 아이렉입니다. 드라이버 통신 인터페이스는 드라이버 내에 드라이버 디스패치 함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에서 통신 요청 패킷, 즉 IO 리퀘스트 패킷을 드라이버로 전달하면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디스패치 함수로 구현된 통신 인터페이스에서 전달받은 통신 요청 패킷을 처리합니다.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신 요청 패킷에는 컨트롤 코드가 함께 전달됩니다. 디스패치 함수에서는 전달받은 컨트롤 코드를 기반으로 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른쪽에 드라이버 코드를 보시면 스위치 문을 통해서 IO 컨트롤 코드에 따라 실행하는 코드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 패킷에는 컨트롤 코드뿐 아니라 유저 프로그램에서 드라이버로 전송할 데이터인 인풋 버퍼와 드라이버에서 유저 프로그램으로 전달할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인 아웃풋 버퍼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로 전송할 데이터의 길이값인 인풋 버퍼 랭스와 드라이버가 전달한 데이터의 길이값인 아웃풋 버퍼 랭스는 각각의 컨트롤 코드의 기능을 처리하기 전에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오른쪽 드라이버 코드를 보면 컨트롤 코드가 0x A0006810인 경우 인풋 버퍼 랭스가 8보다 작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능을 실행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그러나 8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능을 실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컨트롤 코드도 마찬가지로 인풋 버퍼의 값이 없어야 기능을 실행합니다. 이렇듯 컨트롤 코드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제약 조건을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드라이버에 유효한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디스패치 함수의 위치, 컨트롤 코드, 제약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아이렉은 언급한 3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통신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디스패치 함수의 주소를 찾아냅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패치 함수 내의 모든 컨트롤 코드를 알아내고 각 컨트롤 코드마다 설정된 제약 조건을 도출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실제 드라이버의 통신 인터페이스 코드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많은 컨트롤 코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기문 분석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심볼릭 익스큐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심볼릭 익스큐션은 프로그램의 실행 경로를 탐색하는 기법으로 if else 문과 같이 실행 경로가 갈리는 분기에서 조건을 수식을 기억하면서 가능한 모든 경로를 탐색합니다. 심볼릭 익스큐션을 사용하면 경로를 거치면서 실행하는 명령어의 연산 결과나 경로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전부 가상의 자료 구조 안에 저장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가상의 자료 구조를 state라고 부르겠습니다. 컨트롤 코드와 제약 조건은 코드를 진행하기 위한 분기문의 조건이면서 state에 저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state를 통해서 드라이버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드라이버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드라이버 디스패치 함수의 주소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스패치 함수는 유저의 프로그램에서 보낸 통신 요청 패킷을 처리하는 함수이며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드라이버 오브젝트에 등록됩니다. 디스패치 함수는 항상 고정된 위치인 드라이버 오브젝트의 메이저 펑션으로 등록되므로 해당 주소에 메모리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서 함수 주소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라이버 엔트리부터 모든 경로를 탐색하지 않고도 빠르고 정확하게 디스패치 함수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디스패치 함수의 주소를 알았으니 다음으로 모든 컨트롤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if문이나 스위치문에서 특정 함수와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달받은 IO 컨트롤 코드를 비교합니다. 따라서 컨트롤 코드를 알기 위해서는 IO 컨트롤 코드 변수가 어떤 상수값과 비교되는지
그 상수값을 알아내면 됩니다. 컨트롤 코드가 저장되는 변수를 심볼릭 변수로 설정하고, 만약 심볼릭 변수를 0xa0001과 비교하여 펑션 1의 함수까지 도달하게 되면 해당 함수의 경로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들이 state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state에는 심볼릭 변수로 설정한 컨트롤 코드 변수를 하나의 값으로 특정할 수 있는 수식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수식을 심볼릭 변수에 저장된 복잡한 수식을 계산해주는 모듈인 SMT 솔버로 계산하면 컨트롤 코드가 구해집니다. 이때 컨트롤 코드를 특정할 수 있는 스테이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로를 실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컨트롤 코드를 연산하면서 탐색하고, 컨트롤 코드가 하나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로를 더 이상 탐색하지 않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문의 조건에 의해 컨트롤 코드가 0xa0001로 특정되면 해당 경로는 더 이상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코드가 하나로 특정되는 스테이트에서 컨트롤 코드를 도출하고 특정 컨트롤 코드를 가진 경로는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경로를 탐색하지 않고도 모든 컨트롤 코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디스패치 함수 주소와 컨트롤 코드를 모두 구했으니 마지막으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제약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기능을 실행하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가 기능을 실행하고 어떤 경로가 기능을 실행하지 않는 경로인지 알아야 합니다. 드라이버에서 기능을 실행하지 않는 경로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저희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곧바로 종료되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조건 검사에 따른 두 가지 경로를 모두 차례로 실행하다가 탐색이 먼저 끝나는 경로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로로 판단했습니다. 탐색이 먼저 끝난다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종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로가 조건을 만족한 경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분석해본 결과 제약 조건은 대체로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약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종료되는 경로를 하나하나 걸러내면서 실행해서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킨 단 하나의 경로로 특정될 때까지 조건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제약 조건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ILreg으로 실제 상용 드라이버를 분석해본 결과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로 드라이버의 통신 인터페이스가 복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ILreg이 구동되는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디스패치 함수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디스패치 함수의 주소를 찾은 후 모든 컨트롤 코드와 제약 조건을 복구하는 중입니다. 보시면 컨트롤 코드와 그에 대한 제약 조건이 범위값으로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Cap은 시드 값을 선택을 하기 위해 실제 해당 드라이버에 대한 통신 요청 패킷을 후킹할 수 있도록 한 모듈입니다. 앞서 여러 번 봤듯이 애플리케이션은 드라이버의 요청 패킷을 전송하여 통신합니다. IRCap은 독립적인 드라이버로 동작하면서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전달한 패킷이 드라이버 디스패치 함수로 전달되기 전에 통신 요청 패킷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파일은 퍼저의 시드 값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실제 요청 패킷을 시드 값으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로 드라이버를 퍼징해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커널 드라이버 퍼저인 IRPT부터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주제는 효율적인 드라이버 퍼징을 위해 고려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좋은 인풋을 생성하고 스마트한 뮤테이션이 가능한 퍼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풋은 퍼징 대상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격과 형식을 갖춘 인풋을 말합니다. 이런 형식을 맞춰주지 못하면 실제 기능을 수행하기도 전에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스마트한 뮤테이션은 인풋의 모든 범위를 변형하는 게 아니라 수정하면 안 되는 영역과 필요한 영역을 나누고 인풋의 전체적인 구조도 변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인풋을 퍼저로 전달하고 실행한 뒤 결과를 받는 과정인 통신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없는 것입니다. 윈도우 드라이버 퍼저에서 전송한 데이터는 여러 프로그램을 거치며 전달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면 퍼저의 성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설계하였습니다. 퍼저의 목적은 크래시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효율적인 퍼저라도 크래시를 정확히 판별하고 수집할 수 없다면 퍼징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IRPT는 커널에서 발생한 크래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커널 코드의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해 퍼징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버헤드와 부작용이 적은 방법을 시도하고 퍼징을 수행하면서 커버리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퍼저를 설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조건들을 IRPT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유지닉스 2017에 발표된 KAPL 프레임워크의 아이디어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드라이버 퍼징에서 인풋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드라이버에 보내는 IOCT 요청을 퍼징 인풋으로 정했습니다. 유저 권한의 프로그램이 디바이스 IO 컨트롤 API로 드라이버의 요청, 즉 인풋을 보내면 드라이버에 정의된 핸들러 함수가 이를 처리하므로 인풋으로 정하였습니다. 드라이버는 IOCT 요청의 컨트롤 코드나 인풋 버퍼의 길이 등을 검사한 뒤 기능을 실행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바로 종료되므로 드라이버에서 요구하는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디바이스 IO 컨트롤 요청이 좋은 인풋이 됩니다. 뮤테이셔널 데이터의 범위를 줄일수록 효율적인 퍼징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배드 인풋에는 컨트롤 코드가 잘못되어 있거나 인풋 버퍼의 길이가 잘못된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잘못된 인풋으로 인한 무의미한 프로그램 실행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좋은 인풋을 생성하기 위해선 ireg에서 복구한 인터페이스 정보를 이용합니다. JSON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모든 컨트롤 코드와 제약 조건을 바탕으로 좋은 인풋을 생성 및 뮤테이션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윈도우 드라이버를 퍼징하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윈도우 로컬에서 퍼징을 진행하게 되면 크래시와 같은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커널 패닉이 일어나 퍼저 자체가 종료돼 버립니다. 그래서 리눅스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퍼저가 QEMU로 윈도우 VM을 실행하고 드라이버를 로드해 사용합니다. QEMU는 퍼저와 통신을 위해 QEMU 오브젝트 모델로 구현한 인터페이스를 등록합니다. 등록한 QEM은 공유 메모리, 통신 API, 비트맵이 포함되는데 이 중 공유 메모리를 통해 이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QEMU의 로드 앤 스토어 API로 공유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윈도우 VM 가상 메모리에 집어넣습니다. 에뮬레이팅 중인 CPU나 디바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 네트워크 연결 없이 데이터를 VM 내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VM 내부에서 QEMU로 보내는 데이터는 하이퍼콜을 이용합니다. QEMU는 KVM 모드로 실행하고 vmcall 명령어를 실행하면 인자로 전달한 데이터들이 호스트 머신으로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들을 이용해 퍼징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퍼저에서 QEMU 공유 메모리로 퍼징할 타겟 드라이버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address space rw라는 API로 VM 내부로 집어넣습니다. VM에서 실행 중인 에이전트가 이 드라이버를 로드합니다. 그리고 퍼징 초기 셋업이 완료됐다는 신호를 하이퍼콜로 전송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QEMU는 QOM 인터페이스를 통해 퍼저로 인풋을 요청하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신호를 받은 퍼저가 IOCTL을 직렬한 파일을 공유 메모리를 통해 전송합니다. 전송한 파일은 VM 내부의 에이전트로 전달되고 에이전트는 이 파일을 적절하게 파싱하여 디바이스 I 컨트롤 API로 IOCT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만약 크래시가 발생하면 크래시 발생 신호를 다시 하이퍼콜로 전송하고 이 크래시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QEMU가 퍼저로 신호를 전달하고 그 신호가 만약에 크래시 발생 신호면은 퍼저는 해당 인풋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윈도우 커널 드라이버를 퍼징하기 위한 환경 구축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파트는 커버리지 피드백 퍼징을 위해 고려한 사항입니다. 인스트루먼테이션을 적용하려는 대상은 심벌 정보나 소스 코드가 없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 인스트루먼테이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드라이버에서 발생하는 작은 오류도 커널 패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이너리 수정을 통한 인스트루먼테이션을 적용하려면 정확도가 매우 높은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드웨어 기반 인스트루멘테이션인 인텔 PT를 이용하였습니다. 드라이버 바이너리에 어떠한 수정도 필요 없고 KAPL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오버헤드도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적습니다. 인텔 PT는 이제 인텔 CPU 5세대 이후부터 가능해진 실행 흐름 추적 기능입니다. CPU가 점프, 콜, 리턴 등 실행 흐름을 변경하는 명령어를 실행할 때마다 대상 목적지가 담긴 패킷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이 패킷을 적절하게 디코딩하면 특정 프로그램이나 주소 범위의 컨트롤 플로우인 실행 흐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인텔 PT 기능이 적용된 vCPU로 윈도우 VM을 구동하면 커널 코드의 커버리지가 패킷 버퍼로 저장됩니다. 이 패킷을 디코딩하여 비트맵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비트맵을 이용하는 커버리지 피드백 퍼징은 AFL과 아주 유사한 방식입니다. 먼저 비트맵에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새로운 코드 블럭을 실행해서 비트맵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은 해당 인풋을 다시 한번 실행해 인풋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 데이터를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풋을 실행해서 컨트롤 플로우 맵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코드 블럭의 실행 순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이걸로 정확한 실행 흐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코드 블럭을 실행한 인풋들은 전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는데 실행 흐름이 다른 인풋들보다 더 길고 유니크하면 스코어를 높게 배정받아 우선적으로 퍼징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커버리지 피드백 퍼징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파트는 크래시 관련 부분입니다. 퍼저는 크래시가 발생하면 정확히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컴포넌트들이 아무리 빠르고 효율적이라도 크래시를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커널 크래시 탐지는 크래시가 곧 BSOD가 이어진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커널에 크래시가 발생해 BSOD를 띄우기 전에 그 중간에서 KE 버그의 체크 EX라는 함수를 먼저 호출합니다. 따라서 이 함수의 시작 어셈블리 코드를 하이퍼콜 호출 코드로 변경하고 인자로 크래시 발생 신호를 설정하면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하이퍼콜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유니크 크래시 판별은 인텔 PT로 복구한 실행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크래시를 발생시킨 인풋이
그런 실행 경로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인풋 중 같은 실행 경로가 존재한다면 해당 인풋은 중복 크래시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 핵심 컴포넌트를 다 전부 문제없이 구현한 것 같은데 가끔 크래시가 발생해도 제대로 인풋이 저장되지 않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IOCTL 디펜던시 때문이었는데 이는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는 전역 변수 등으로 이전 IOCTL 요청이 다음 IOCTL 요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IOCTL 요청이 선행된 경우에만 커버리지가 증가하거나 크래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IOCTL 요청의 순서까지 퍼저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요청을 그룹으로 관리하는 IRP 그룹 클래스로 뮤테이션 단위를 재정의하였습니다. IOCTL 요청 순서를 변경하거나 특정 요청을 삭제 혹은 추가하는 등의 뮤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지만 이제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퍼징 자체가 안 되는 이슈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백신과 같은 프로그램에 포함된 드라이버의 경우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초기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만 퍼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나중에 드라이버에 접근을 해도 이 IOCTL을 요청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ID 등을 검사하는 코드 때문에 비인가 프로그램의 요청은 모두 차단돼서 퍼징이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에이전트에서 드라이버나 커널의 코드를 패치할 수 있는 API를 구현해 드라이버마다 존재하는 그런 검증 코드들을 브레이크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퍼저를 돌린 데모 영상을 같이 보기 전에 퍼징을 돌린 에즈 드라이버에서 이제 크래시를 발생시키려면 이 4개의 컨트롤 코드를 순서에 맞게 던져야 되며 인풋 버퍼에는 각각 IREC, IRPT, IRCAP, 크로놀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이 요청을 보내야지 크래시가 발생합니다. 이걸 알고 이제 데모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irpt.py라는 파일을 실행하면서 퍼징할 타겟 드라이버를 임자로 전달하고 인터페이스 파일도 전달하고 드라이버의 디바이스 네임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QEMU가 뜨면서 자동으로 퍼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출력된 내용에는 실행 속도나 아니면 현재 뮤테이션 기법의 종류나 총 찾은 탐색 경로수, 유니크한 인풋 개수, 크래시의 개수 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퍼징을 수행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IREC 문자열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요청에 IRPT 요청까지 보낸 그 인풋을 찾았고 계속 찾아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 크로놀이라는 문자열까지 찾은 뒤에 크래시가 찾았다는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래시가 진짜 찾아졌는지 파일을 확인해 보면은 이 IREC, IRPT, IRCAP, 크로놀 문자열의 요청들이 직렬화된 채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IREC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드라이버를 통신 인터페이스를 복구하고 IRCAP을 통해 유효한 시스값을 생성하여 드라이버에 적합한 뮤테이션 방식을 이용하는 IRPT에 적용함으로써 드라이버에 최적화된 취약점 자동 탐지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은 드라이버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버그를 찾아내었으며 저희가 개발한 퍼징 프레임워크가 상용 드라이버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현재 저희의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독스는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블로그를 통해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심블리 익스큐션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드라이버 분석 반복론과 커버리지를 반영하고 의존성을 해결하는 퍼징 반복론을 소개했습니다. 크로널 프레임워크를 통해 취약한 드라이버 생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드라이버 관련 연구나 퍼저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